음, 시작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사실은 오늘 발표가 있는 거 몰라가지고요. 네네네. 네, 교수님한테 이메일 4시인가 받고 그때부터 준비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논문을 준비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저기 아주대학생 누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 모르겠는데요? 봐서 뭐 아, 누가 준비하면 되겠- 예, 저기 최영 선생님 지정을 안 해놨네요, 학생? 네, 아직 지정 안 했는데요. 아,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하지만 되게 재밌는 내용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024년도에 작년에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에 나온 논문인데요. 예, 제가 관심 있는 게스터민 E, 게스터민 패밀리 프로테인 중에 E가 클리비지 되지도 않고 풀 랭스 폼으로 파이롭토시스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교신 저자가 퀴아우 중국 분인데요. 샤만 유니버시티 차이나 이 논문 보면은 이쪽 배탕에서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걸 좀 뭐 상당히 잘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논문 보면.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알아보고 있는 거하고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 파트 학생들이 이거를 읽을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스터민 게스터민 패밀리 프로테인은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세포 사멸 시, 여러 가지 세포 사멸, 주로 게스터민 때문에 그, 사멸의 마지막 단계를 작용하는데요. 이게, 소위 말해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N터미널 도메인, C터미널 도메인,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엔터미날 도메인이 분리가 되면, 익스포저가 되면, 올리고머라이제이션,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올리고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요게 구멍을 뚫는데요. 보통 상태는 C터미널 도메인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하이드로포빅한 레지두들이 C터미널 도메인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보통 위에 링커라고 그러는데요. 이쯤에 해당하는 링커 부위가 캐스페이즈 1이나 캐스페이즈 3, 뭐 8로 얘기하죠. 또는 다른 효소에 의해서 이게 잘리게 되면 엔터미널 도메인이 프리하게 노출이 되고, 그러면 얘가 익스포저된 그 엔터미널 도메인의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헤어핀 베타 시트가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저기 헤어핀 룹이라고 하는데, 헤어핀 룹 구조가 두 개가 나오면서 요 부위가 멤브레인으로 로컬라이제이션 되면서 이렇게 29개에서 33개가 올리고머라이제이션 되면서 결국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는, 그래서 다양한 뭐 파이롭토시스, 근데 파이롭토시스는 굉장히 흔하게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그 세포 사멸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 그 항암제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라든지 이스케믹 그 허혈성 신장 질환 또는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데서 작용하거나, 또는 이런 세포 사멸이 뉴로 디제너레이션하고 또 관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게스터민 패밀리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아는 것은 그런 질환을 항암제 저기 종양에서는 그 활성을 촉진시키는 약제를 써야 될 것이고, 다른 질환 뭐 뉴로 디제너레이션이나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억제하는 쪽으로 하는 약물을 써야지 치료에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논문은 이전까지 알려져서 이렇게 딱 잘려서 활성화된다는 거를 뒤집고 잘리지 않고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그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세포에다가 이분들은 주로 힐라스를 갖고 했던 것 같은데, 힐라스에다가 UV 라이트, UV 중에서도 여러 UVA, B, C가 있지만 C가 가장 그 파장이 짧고, 그러니까 사이토톡식 이펙트가 DNA 데미지 이펙트가 큰 겁니다. 보통은 UVC는 그 우리가 직접 맞는 라이트는 아닙니다. 오존층으로 다 블락돼 가지고 우리 몸에는 직접적으로 UVC가 손상을 주는 경우는 없는데, UVC를 세포에다가 쬐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DNA 피리미딘 다이머를 만들거든요. 피리미딘. 그래서 피리미딘 다이머가 결국 DNA 데미지로 인지가 돼가지고 세포는 그 부위를 제거를 딱 하게 되는데, 그렇게 DNA 데미지가 일어나면 데미지 되면은 우리 세포는 그 DNA 데미지를 리페어하려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랜덤한 논 호몰로거스 리컨비네 호몰로거스 리컨 논 그걸 뭐라 그러지? 엔드 조이닝, 그냥 엔드 조이닝 할 때 그 부위 잘린 부위 데미지된 부위를 인디케이션 해주는 게 그 폴리 ADP 라이보스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폴리 ADP 라이보스를 쭉 붙여가지고 마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위에 대한 리페어가 시작되는데, 그때 작용하는 엔자임이 폴리 ADP 라이보스 폴리머레이즈가 작용하는데, UVC를 쬐게 되면 파프1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뉴클리어스에서 폴리 ADP 라이보스의 합성이 증가하고,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그 게스터민 E를 파를 붙여가지고 파릴레이션 시켜서 이 엔터미널 도메인이 익스포저가 되고, 한편으로 그 UV 데미지에 의해서 마이토콘드리아의 마이토콘드리아를 잘게 쪼개는 피션 프로테인이 활성화돼서 그 DRP1이나 MFF에 의해서 마이토콘드리알 피션이 일어나게 되면 사이토크롬 C가 활성화돼 가지고 그 마이토콘드리아의 인너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그 특수한 리피드인 카디올리핀의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고 이 옥시데이션 된 카디올리핀의 리피드 ROS가 밖으로 나와서 다시 그 게스터민 2의 엔터미널 도메인을 옥시데이션 다이설파이드 몬드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모라이제이션 시켜서 결국 구멍을 뚫는다. 상당히 복잡하죠. 기전이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그 UV를 힐라셀에다가 주게 되면 A번을 보세요. A번을 보면 그 UV를 쬐게 되면 이렇게 그 세포가 이렇게 버블, 라지 스웰링 내지는 버블이 생기면서 죽어가는데 이게 전형적인 그 파이로프토시스의 모포로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포의 힐라셀은 게스터민 2를 발현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게스터민 2를 낙다운 시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우리 한유진 학생이 게스터민이 낙가웃 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못 시키고 있죠. 힐라셀에다가. 어쨌든 죽지 않는 것을 파이롭토시스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롭토시스는 그, 그 세포의 그 구멍이 뚫려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PI, 프로피디움 아이오다이드로 그 디텍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업테이크로 그 디텍션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컨트롤에서 UV를 쬐면 PI 업테이크가 증가하는데 게스터민 2가 없으면 적으면 이 업테이크가 감소하죠. 그래서 게스터민 2가 그 구멍을 뚫는데 관여한다는 것을 활성화된다는 거, 구멍을 뚫는데 파이롭토스에 관여한다는 걸 밝혔고 그리고 세포의 멤브레인을 프랙셔네이션해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뽑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게스터민 2가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가서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그, 그 리피드 ROS 그 리피드 ROS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C11 뭐더라? 모디파이 해가지고 프로스 프로브로 리피드가 프록시데이션 되는 거를 검출할 수 있는데 검출한 UVC를 줬을 때 리피드가 ROS를 보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증가한 리피드 ROS는 리피드 ROS 스페시픽한 그 안티옥시던트인 페로스타틴 1으로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페로스타틴 1을 치면은 게스터민 2가 없는 것과 같이 그 파이롭토시스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시도록 질문하세요. 그리고 게스터민 2가 그 UVC로 활성화시키면 멤브레인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페루스타틴 1을 치게 되면 멤브레인으로 안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량을 해보면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게스터민 2가 가는데 감소한다. 페로스타틴에 의해서 감소한다. 예. 그리고 이거는 게스터민 2를 멤브레인으로 가는데 페로스타틴으로 감소한다. 사이토졸 인풋 뉴클레우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건가? 뉴클레우스로 가는 거는 별 변화가 없네. 게스터민 2가 뉴클레우스로는 안 가잖아요? 안 가는데요? 예. 그래서 이 결과는 그 UV를 채우게 되면 게스터민 2가 활성화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깨지지 않고 그냥 원래 폼으로 플라즈마 멤브레인, 논 클리브드 폼의 게스터민 2가 가는데 이것은 리피드 ROS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깨지지 않는 게 가는 게 올리고모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논 리듀싱 컨디션에서 웨스턴 블라스를 해보면 게스터민 2가 그 논 리듀싱 컨디션에서 이렇게 올리고모라이제이션 돼서 스미어되는 패턴을 볼 수 있고 이런 스미어 패턴은 게스터민 D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게스터민 E 스페시픽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올리고모라이제이션은 페르스타틴으로 억제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올리고머라이제이션 되는 UV를 쳐가지고 그 게스터민 E가 변화가 되는 것을 그 프로테믹스 스터디로 어떻게 모디피케이션 되는지를 봤는데 그 시스테인 156번하고 시스테인 180번이 옥시데이션 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156하고 180 시스테인이 옥시데이션 돼서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형성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분들이 프로테믹스로 추정을 했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시스테인 두 개를 뮤턴트 폼을 오버익스프레션 한 다음에 올리고머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시스테인 뮤테이션 시키니까 올리고머라이제이션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게스터빈 2가 잘리지 않고 활성화되는 거는 시스테인이 올리고머라이제이션 때문이고 그 레지듀는 이 C156과 180. C150과 180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저도 비슷한 거를 지금 우리가 랩에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거기에 민감한데요. 156, 180이면 이 위치 정도 되겠습니다. 요 위치, 여기. 그러니까 엔터미널 도메인의 그 헤어핀 루프를 이루는 끝자락 정도 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여기까지 했고, 예, 이거는 안 일어나고. 역시 게스터민이 뮤턴트에서, 시스테인 뮤턴트에서는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시스테인의 옥시데이션이 중요하다. PI 업테이크도 뮤턴트는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멤브레인 로컬라이제이션도 뮤턴트는 안 일어나고. 뭐 비슷한 실험을, 이 바닥 실험이 다 한 번 하면은 반복해서 계속하는, 저희도 맨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 로컬라이제이션도 그 시스테인 뮤턴트에서 안 일어나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예, 이것도 비슷한 실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그 뭐야, 음, 그러면은 이 올리고머라이제이션이 논 클리브드 폼 게스터민 2가 정말 올리고머라이제이션 되는 건가를 밝히기 위해서 그 플래그로 택한 게스터민 E와 헤마글루티닌 HA로 택한 게스터민 E 두 가지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고 그 다음에 플래그로 IP를 해서 HA가 잡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HA 블라트에 의해서 그 올리고머라이제이션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이해가 되세요? 되세요? 진짜 되세요? 나중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굉장히 저는 논문이 재밌어가지고 지금 재밌게 듣고 있는데, 예. 네, 조금 이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을 예. 할게요. 지금.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저희도 이거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테인 뮤턴트에서는 안 일어난다. 올리고머라이즈는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JK, 이 실험을 한 이유는 이 실험을 한 이유는 그 잘리지 않고 그 풀랭스 폼이 올리고머라이제이션에 기여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겁니다. 저희도 비슷한 거 실험 이소림 학생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스터민 E가 잘리지 않고 리피드 ROS 디펜던트하게 그 시스테인 156번과 180이 옥시데이션 되면서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분들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어, 그 리피드 ROS가 어디로부터 파이로프시스 때 어디로부터 유래하는지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리피드 ROS에서 셀데스가 일어나는 건 우리가 손쉽게 페롭토시스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UV를 결론을 여기서 일본에서 끝냈다면 그 UVC, UV에 의해서 페롭토시스가 일어나서 리피드 ROS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게스토민 E가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오산이에요. 그러면 페롭토시스 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따라서 왜냐면 UV는 전적으로 DNA 데미징 리에이전트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부터 밝혀야 할 건 뭐냐면 그 DNA 데미지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해서 리피드 ROS가 생성이 되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그거를 밝히느라고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 가장 만만한 거는 DNA 데미징 에이전트가 어떤 ROS를 합성할 수 있는 일단 ROS에서 시작하는 거죠.
ROS를 합성할 수 있는 제일 우리 세포 내에서 ROS가 만들어질 수 있는 보고는 하나예요. 마이토콘드리아. 예. 마이토콘드리아가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전자를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막대한 ROS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리피드 ROS 스테이닝을 우리가 그 모디파이 C11이라고 파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ROS를 스테이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 마커인 톰20 에다가 플로런스 프로테인 BFP를 붙인 거를 스테인을 하면 완벽하게 콜 로컬라이제이션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그 컨트롤에 비해서 이 UV를 주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아가 굉장히 그 조각조각 난 것을 볼 수 있죠. 즉 마이토콘드리아가 피션. 마이토콘드리아는 오직 다이나믹하거든요. 퓨전과 피션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피션이 잘렸다는 걸 알 수, 피션하면 잘리는 거. 잘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리는 데 관여한 패스웨이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잘리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인 MFF, DRP1을 낙다운 시켜서 없애버려 가지고 그러면은 그 마이토콘드리아 UV에 의한 마이크로콘드리알 피션이 어떻게 되나를 보았더니 UVCA에서 마이토콘드리얼 피션이 일어나는데 거기다가 MFF나 DRP1을 낙다운을 했더니 이게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UVC에 의한 그 마이토콘드리얼 데미지가 마이토콘드리얼 피션, 잘리는 머시너리를 활성화시켜서 마이토콘드리얼 잘게 쪼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거를 MFF 낙다운이나 DRP1 낙다운을 시켜서 억제를 하게 되면 오이 놀랍게도 리피드 ROS도 적어지네요. 예. MFF 낙다운이나 DRP1 낙다운도 리피드 ROS가 적어지네요. 근데 여기서 오케이 마이토콘드리아가 피션되면서 어떤 손상을 받게 되면 뭐 전자전달기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 ROS가 생긴다는 건 이해가 돼. 그거는 우리가 항상 겪고 있는 일이에요. 마이토콘드리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ROS가 언제든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운동만 많이 해도 마이토콘드리아 ROS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ROS가 나오는 거하고 리피드 ROS는 또 다른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 거리가 있어. 어쨌든, 하지만 마이토콘드리알 피션을 억제를 했더니, 게스터민 이 올리고머라이제이션도 억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로컬라이제이션도 억제가 됐어요. 예, 그쵸.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 그래서 리피드, 어쨌든 ROS가 UV에 의한 데미지에 의해서 마이토콘드리알 피션이 일어나고, 피션이 일어나면 마이토콘드리알 ROS가 나오는데 연결은 안 되지만 리피드 ROS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게스터민 2의 올리고머라이제이션과 또 멤브레인 로컬라이제이션, 올리고머가 만들어지면 구멍 뚫으로 멤브레인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를 일으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예.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역시 마이토콘드리얼 피션을 MFF 낙다운이나 DRP1 낙다운을 시키면 그 파이로프토시스가 안 일어나네요. PI 업테이크도 멤브레인 구멍 뚫는 거 보는 PI 업테이크도 줄었네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리피드 ROS 말고 마이토콘드리얼 ROS 레벨을 보면 낙다운을 시키면 확실히 막 주네요. 오. 그러니까 피션에 의해서 마이토콘드리아 ROS가 생기는 걸 밝혔어. 그러면 리피드 ROS는 어떨까요? 페로스타틴을 치면 마이토콘드리아 ROS 레벨이 어떻게 될까요? 어, 리피드 ROS를 없애려고 페로스타틴 1 안티옥시던트, 리피드 안티옥시던트를 치면 마이토콘드리아 ROS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이토콘드리아 ROS가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리피드 ROS가 생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리피드 ROS를 없애도 마이토콘드리아 ROS는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을 그리고 근데 마이토 Q는 이분들이 실험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마이토 Q는 마이토콘드리알 ROS 스페시픽한 안티옥시던트예요. 역시 마이토 Q를 쳐서 마이토콘드리아 ROS를 없애버리면
마이토콘드리아 RS 레벨이 떨어지죠. 뭐 당연한 실험 같은 거지만 네이처에 내려면 당연한 거 다 해줘야 돼요. 예. 아무나 네이처 내린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한 것도 다 해줘요. 쓸데없는 것도 다 해줘야지 날 수 있어요. 돈이 어마어마 들겠죠. 예. 건너뛰는 거 여기서는 별로 절대 용납이 안 돼. 특히 중국 분들이 엄청나게 안 건너뛰고 확확 가더라고요. 끝까지 다 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 ROS가 생겨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 ROS는 어디서 생길까요? 어디서? 마이토콘드리아 ROS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 마이토콘드리아 ROS가 생기는 가장 메인 소스는 제가 알기로는 마이토콘드리알 우리가 호흡을 글라이콜라이시스 같은 걸 일으켜서 그 NADH 일렉트론 억셉터인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을 가진 에너지를 가진 NADH가 생성이 되면 NADH가 마이토콘드리아 인너 멤브레인의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을 통과를 하면서 에너지가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마이토콘드리아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의 전자의 흐름을 보면 메인이 1, 3, 4, 1, 3, 4거든요. 그래서 1에서 3로 전자를 전달해 주는 때 쓰는 게 사이토크롬이에요. 사이토크롬 C. 그다음에 그 3에서 4로 전자를 넘겨주는 게 유비퀴논, 코큐텐이라는 거 있죠? 코큐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이토크롬 C, 전자를 사이토크롬 C로 연결을 해서 3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 전자가 3로 안 가고 튀어나오면 그게 바로 ROS예요. 예.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공장을 마구마구마구 돌리다 보면 주로 제일 많이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컴플렉스 1에서 튀어나오거나 3에서 튀어나오거나 중간에 튀어나오는 거기가 제일 많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니면 과도하게 뭔가를 마이토콘드리아 에너지를 합성하다 보면 아니면 오래 살다 보면 계속적으로 ROS가 튕겨나와서 우리 몸은 ROS 데미지를 계속적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사이토크롬 C를 당연한 얘기지만 사이토크롬 C를 낙다운을 시켜봤더니 그랬더니 사이토크롬 C가 없으니까 게스터민이 활성이 안 일어남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A번 그림은 그걸 보여주는 거고 사이토크롬 C를 또 낙다운 시켰더니 또 게스터미니의 플라즈마 멤브레인 오리엔테이션 로컬라이제이션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게스터민 E의 옥시데이션에 관여하는 리피드 ROS는 사이토크롬 C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 사이토크롬 C를 합성하는 효소를 이번에는 아니지. 이거 잘못했어. 사이토크롬 C를 낙다운해서 예, 사진으로 또 C번에서 사진으로 봤죠. 파이롭토시스가 안 일어나네요. 그 다음에 PI 업테이크도 안 일어나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CD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2번에서는 또 뭘 했냐면 예, 어, 그러면 사이토크롬 C가 그, 리피드를 펄옥시데이션 얘가 전자를 컴플렉스 3로 전해주면은 호흡을 하는데 사용되는데 그, 리피드에다가 펄옥시데이션 시키면은 이게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토크롬 C의 펄옥시데이션 액티버티를 재봤어요. 이거는 세포를 UV로 스티뮬레이션 스트레스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토크롬 C 마이토콘드리아를 분리하고 사이토크롬 C를 IP를 해가지고 이 사이토크롬 C가 전자를 진짜 튕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봤더니 글쎄 사이토크롬 C에 의해서 퍼럭시데이션이 증가함을 확인을 했어요. 인비트로 에세이로. 그래서 IP 한 다음에 인비트로 에세이로 퍼럭시데이션함을 증명을 했어요. 사이토크롬 C가 퍼럭시데이즈 액티버티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토콘드리아 피션을 낙다운을 시키면 이런 일이 더 적게 일어나. 그 얘기는 뭐냐면 UV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은 마이토콘드리아가 피션이 일어나면 사이토크롬 C가 퍼럭시데이즈 액티버티가 증가해서 무엇인가를 옥시데이션 시킨다. ROS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갔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그러면 사이토크롬 C를 합성하는 효소를 억제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예, 그렇죠. 합성하는 효소를 억제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뭐 또 결과는 안 봐도 뻔하지. 똑같죠. 홀로 사이토크롬 C 타입 신세이즈 사이토크롬 C를 합성하는 효소를 억제해도 똑같지. 뭐 사이토크롬 C를 억제해도 똑같고 저기 합성하는 효소를 해도 똑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했냐면 그러면 사이토크롬 C가 무엇을 퍼럭시데이션 시킬까? 리피드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쯤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한 게 그 마이토콘드리아 인너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특수한 포스폴리피드의 일종인 카디올리핀, 카디올리핀을 생각했어요. 카디올리핀은 아주 희한하게 생긴 포스폴리피드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포스폴리피드 두 개가 쌍으로 존재하는 게 카디올리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디올리핀 신세이즈 혹시나 카디올리핀을 그 사이토크롬 C가 펄옥시데이션 시켜서 리피드 ROS가 증가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카디올리핀 신세이즈 1 CRLS1을 낙다운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그 리피드 ROS 레벨이 떨어지고 또 그와 연관돼서 게스터민 2의 활성도 떨어짐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됐어요. 마이토콘드리아가 피션이 된 다음에 피션이 되면 사이토크롬 C 퍼럭시데이즈 액티비티가 활성화돼서 그게 카디올리핀을 퍼럭시데이션 시켜서 리피드 ROS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패티 엑시드 체인이 퍼럭시데이션 시키면 잘려가지고 그 부분이 잘려가지고 리액티브한 리피드 ROS 카본 체인, 카디오 카본 체인의 끝에 알데하이드나 카보닐 레지드가 가진 위험한 애들이 이제 나오거든. 옥시데이션 언제든지 아무거나 옥시데이션 시킬 수 있는 위험한 애들이 나오. 그래서 여기는 또 뭐 했냐? 음. 예. 그래서 이제 그 카디올리핀 신세이즈를 낙다운을 시켰더니 그 게서민 2가 멤브레인으로 가는 것도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이토크롬 C 신세이즈 억제했더니 멤브레인으로 안 가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그 사이토크롬 C 신세이즈를 낙다운 시켰더니 UVC에 의한 파이로토시스도 억제되고 또 그 카디올리핀 신세이즈를 억제했더니 그 PI 업테이크 하고 파이롭토시스가 또 억제되고 똑같은 거 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으로는 음, 아,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항 고민을 해봐야 돼요. 리피드 ROS가 나와서 게스터민 2는 사이토졸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카디올리핀은 통상적으로 그 마이토콘드리아의 인너 멤브레인에 존재해요. 이게 카디올리핀이 이 마이토콘드리알 인너 멤브레인의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을 컴팩트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그럼 얘가 리피드 퍼럭시데이션이 된다고 사이토졸에 그 리피드 ROS가 합성된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하려면은 그 바깥쪽으로 아우터 멤브레인 마이토콘드리아 아우터 멤브레인으로 카디올리핀의 그 퍼럭시 카디올리핀이 노출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분들은 카, 그, 플로런스 카디올리핀 센서로 마이토콘드리아를 이렇게 그 염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컨트롤에 비해서 어, 아니다.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카디올리핀을 검출을 해봤더니 UV를 주게 되면 그 카디올리핀 양이 줄어듦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팩스로도 줄어들고 또 카디올리핀 양도 플로런스 줄어들고 그러니까 카디올리핀이 그 퍼럭시데이션에 의해서 데미지 받았다는 거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카디올리핀의 ROS 데미지는 그 페로스타틴 원에 의해서도 억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페로스타틴은 리피드 ROS 억제제고요.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ROS 이니비터에 의해서도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에 생긴 ROS가 리피드 퍼럭시데이션을 시켜가지고 그 카디오리핀 퍼럭시데이션 시켜서 이 다음 과정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은 얘기인데 마이토콘드리얼 피션을 억제를 해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억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 카디올리핀 퍼럭시데이션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5번. 데이터가 워낙 많아서. 다음으로는 그, 그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마이토콘드리아를 UV 데미지를 주고 마이토콘드리아를 분리를 한 다음에 표면을 그 카디올리핀 센서로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표면에 마이토콘드리아 아우터 멤브레인에 카디올리핀이 발현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봤더니 UV를 주면은 이 안쪽에 있던 게 밖으로 이렇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이렇게 그 카디올리핀을 그 아우터 멤브레인으로 그 옮기는 효소가 카디올리핀 스크램블레이즈라는 3라는 엔자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디올리핀 스크램블레이즈를 낙다운을 시켰더니 그 마이토콘드리아 바깥쪽으로 카디올리핀이 노출되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UV에 의해서 카디올리핀이 퍼럭시데이션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아우터 멤브레인 바깥쪽으로 노출이 된다는 것을 밝혔고, 이 카디올리핀을 스크램블레이즈 바깥쪽으로 노출시키는 엔자임을 락다운 시키면 게스터민 E 올리고머라이제이션도 억제가 되고 또 파이롭토시스도 억제가 됨을 뭐 루틴하게 또 증명한 거죠. 다음은 여기까지 해도 논문 하나 낼 수 있었는데 이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이에요. 네. 왜냐하면 문제가 그 리피드 ROS만을 가지고 게스터민이가 활성화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세로토시스하고 기존이 좀 의문이 하나 나오는 게, 그러면 리피드 ROS를 만드는 세포 사멸은 세로토시스잖아요. 굳이 UVC는 원래 알려져 있기는 그 에이포프토시스 또는 파이롭토시스거든요. 얘에서 일어나는 특이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리피드 ROS를 만드는 전문 세포 사멸은 페롭토시스라는 세포 사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가 하나 UV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았을 때 생기는 어떤 현상 하나가 게스터민 이그 활성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이 세포 사멸에 특수하다면. 그러면 그 UV에 의한 세포 사멸, UV는 DNA 데미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특수한 세포 사멸을 뭘까? 이분들은 그 파프 폴리 ADP 라이보스 폴리머레이즈 파프1 효소의 활성을 이제 기전을 연관을 시켜서 게스터민 E의 활성화. 왜냐하면 DNA 아까도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듯이 DNA 데미지가 일어나면 일단은 UV는 DNA를 자르지는 않아요. 그 DNA 그 크로스링킹을 인터스트랜드 크로스링킹 사이미딘 다이머를 만들어서 손상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세포가 그거를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구를 하는 메커니즘이 그 부위를 잘라내. 그렇죠? 잘라낸 다음에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 잘라낸 다음에 잘라낸 자리를 리페어하기 전에 표시하는 효소가 파프예요. 폴리 ADP 라이보스 폴리머레이즈. 파프가 이 끊어진 그 DNA 엔드에다가 끝에다가 폴리 ADP 라이보스를 계속 붙여나가요. 계속. 계속 붙여나가서 그 부위를 노출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DNA 리페어 메커니즘을 써가지고 회복을 하는데, 그 특수한 세포 사멸 중에 팔사나토스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팔사나토스는 이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너무 엄청나게 일어나서 세포 사멸이 또 오히려 일어나는 세포 사멸이에요. 어쨌든 UV에 의해서 UVC에 의해서 그 파프1이 활성화 되고 이것이 게스터민이 활성에 관여할지 모른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팝1을 낙다운 시키거나 팝2를 낙다운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세포에서 폴리 ADP 라이보스 합성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일단 UVC를 주게 되면 세포 내 폴리 ADP 라이보스 합성이 엄청 증가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팝1을 낙다운을 시키니까 감소해요. 하지만 팝2를 낙다운 시키면 관련이 없어요. 감소하지 않아요. 따라서 UVC에 의한 셀룰라 스트레스에서 팝1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핵 내에서 아주 많은 폴리 ADP 라이보스를 만든다는 것을 밝혀냈고 이 팝1을 낙다운을 시키면 놀랍게도 게스터민 2의 올리고모레이제이션도 억제가 돼요. 그래서 리피드 ROS와 함께 UVCA에서 활성화되는 핵 내에 있는 폴리 ADP 라이보스가 어떻게 사이토돌에 있는 게스터민 2의 활성에 관여한다는 그런 접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 게 많겠죠. 그래서 보시면 똑같이 이제 이 올리고마레이션 본 다음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플라즈마 멤브레인 로컬라이제이션도 게스터민이의 플라즈마 멤브레인 로컬라이제이션도 감소했고 파이로토시스도 컨트롤에 비해서 팝콘 낙다운 하면은 감소하고 PI 업테이크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한 거는 파프1의 와일드 타입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켰더니 파프 양이 더 증가하고 또 도미넌트 네거티브 폼의 파프1을 하면은 더 감소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 게스터미니 올리고머라이제이션은 그렇, 이게 그렇게 안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 파포원을 과발현시키면 게스터민이 올리고 뭐라이시 증가하고 이거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보여주는 거고 도미넌트 네거티브 폼은 감소하고 그리고 플라즈마 멤브레인 로컬라이제이션도 와일드 타입 파포원을 과발현하면 증가하고 도미넌트 네거티브 폼은 감소하고 파이로토시스도 파포원 와일드 타입에 의해서 더 증가하고 도미넌트 네거티브 폼에 의해서 감소하고 PI 업데이트 똑같이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분들은 모든 실험을 다 했대도요. 예.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 낼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뭘 봤냐면 진짜 그러면은 폴리 ADP 라이보스가 증가함으로써 게스터민2가 활성화됐으니까 이번에는 게스터민2가 폴리 ADP 라이보스가 바인딩하는 그걸 파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발음하기 어려운데 파릴레이션에 의해서 게스터민 2가 변형된 게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게스터민 2를 IP를 한 다음에 UVC를 주면서 IP를 한 다음에 안티바디로 그 웨스턴 블라트를 해보면 게스터민 2에 파가 바인딩된 폴리 ADP 라이보스가 바인딩된 게 관찰할 수 있었고 이때 파폰 이니비터인 루카파립을 쓰면 이것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고, 똑같이 음, 예, 게스터민 스트랩, UBC, 플렉. 게스터민 D는 일어난 일 안 일어나고, E는 일어나고, 예, 이거 밝혔고, I, J. J는 또 뭔가 볼까? 파프1이나 파프2 낙아웃 했을 때, 파프1을 낙다운 했을 때, 이 게스터민 E의 파릴레이션이 감소하고, 예. 그 다음에, 예. 케이버는 인비트로 스터디를 한 거예요. 그, 그, 파폰을 낙다운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토탈셀 라이세이트에서 그, 그, 이니비터를 치고 안 치고에 따라서 그, 파릴레이션이 프로테인 파릴레이션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를 돗 플러스로 보았고요. 예. 히스톤, 루칼파리, 누클레우스. 피스톤, LDH. 예,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K번은 아마 리뷰어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릴레이션 이니비터로 UVCA에서 파릴레이션이 낙다운되는지, 그, 낙다운된지, 히스톤의 낙다운이, 히스톤, 루카파리. 이건 뭐야? 뉴클레우스.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다양한 조건에서 그 뉴클레우스하고 사이토조를 분리를 한 다음에
파릴레이션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뉴클레우스에서 파릴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사이토졸에서도 파릴레이션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또 이러한 사이토졸의 단백질의 파릴레이션이 파프1 낙다운이나 루카파립, 파프1 이니비터에 의해서 억제가 되는지. 그래서, 아, UVC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파, 파프1이 활성화되고, 파프1이 핵에서만 작용할 게, 파프가, 파릴레이션이 핵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그 사이토졸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더 복잡해지는데, 파프1은 핵에만 존재하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걔가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을 많이 시키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아마 파가 사이토졸로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이토졸에서는 뭐가 파릴레이션을 시킬까? 어느 엔자임? 파프1은 핵에만 존재하니까. 그래서 사이토졸에 존재하는 팝5, 팝5가 이런 기능을 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파프원, 파프원 5A, B를 시킨 거에다가 파를 넣고선 파릴레이션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사이토졸릭 프로테인 갖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파5에 의해서 파5A하고 파5B 모두 사이토졸릭 프로테인의 그 파릴레이션을 일으킴을 이게 근데 임노브로 플래그로 한 거 보고 이게 낫플러스를 한 거 보니까 게스터민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게스터민하고 파5를 섞은 다음에 파릴레이션을 봤더니 게스터민 인비트로에서 게스터민 2의 파릴레이션을 봤고요. 실제로 파5 플래그를 과발현시키거나 5B를 과발현시켰을 때 게스터민 2의 파릴레이션을 우리가 웨스턴 블럿으로 셀 내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5를 낙다운 시켰더니 게스터민 2의 파릴레이션이 안 일어났고, 그 다음에 파5의 낙다운에 의해서 토탈 파 레벨을 보면 토탈 파 레벨에는 차이가 없네요. 없는데 게스터민 2의 파릴레이션만 감소를 했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너무 복잡한 얘기인데 그 파프1에 의해서 생성된 파가 그 사이토졸로 나온 다음에 게스터민 2의 파릴레이션은 파5가 시킨다는 거. 전체적으로 파 프로테인의 양은 파5 낙다운에 의해서 변화가 없지만 게스터민 2는 정작 파릴레이션이 감소한다. 올리고메라이제이션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예, 멤브레인 로컬라이제이션, 그다음에 파이롭토시스도 감소한다. 이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게스터민 2가 파릴레이션 된다는 거 밝혔죠? 그렇죠? 인정하세요? 예. 그러면 게스터민 2의 무슨 레지듀가 파릴레이션 될까? 예. 무슨 레지듀가 파릴레이션? 그 아까 말씀드린 리피드 퍼옥시데이션에 의해서 그 옥시데이션 되는 레지듀는 시스테인이에요. 시스테인. 리피드 ROS에 가장 취약하게 그 옥시데이션 될 수 있는 아미노산이 세 개가 있거든요. 제일 취약한 게, 그러니까 ROS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는다는 얘기는 ROS는 기본적으로 일렉트로필릭, ROS라는 물질은 태생적으로 전자를 찾아다니는 물질이에요. 그러면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피드 ROS에서 데미지를 받는 단백질의 아미노산은 그 전자를 주기 쉬운 아미노산이 데미지를 받아요. 유식한 말로 하면은 뉴클레오 필릭한 아미노산이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미노산 중에 뉴클레오 필릭한 ROS에서 데미지 받기 그 변형되기 쉬운 아미노산을 보면 순서대로 시스테인, 라이신, 알지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옥시데이션 됐다 그러면은 시스테인이 제일 1번 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ROS에 의한 옥시데이션도 시스테인 156번하고 시스테인 180번을 됐다는 결론이 이렇고 그 근데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 파릴레이션에 취약한 아미노산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분들은 파릴레이션이 아미노산이 몇 가지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다양한 아미노산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런 다양한 파릴레이션은 그 하이드록실 어, 암모니아, 하이드록실 암모니아에 의해서 블락되는 레지두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글루타메이트하고 아스파라테이트, 그 엑시직 아미노산이 내 파릴레이션이 되면 그 하이드록실 암모니아에 의해서 억제가 돼요. 그래서 하이드록실 암모니아에서 억제가 게스터민 E의 파릴레이션을 억제했기 때문에 게스터민 E 레지 중에 글루타메이트 또는 아스파라테이트라고 가정을 하고, 물론 이분들은 그리고 게스터민 E의 아스파라테이트하고 글루타메이트 레지두를 찾아왔더니 다 합해서 20 몇 가지가 됐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20 몇 가지를 다 뮤테이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두 개씩도 시키고 세 개씩도 시키고 컨비네이션을 다 해서 다 밝혔어요, 이미. 이분들 그 서플리먼터리 피규어만 이거에 한 5배는 돼요. 네, 그걸 다 말하려면 하루 종일 읽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들을 찾았어요. 229번째 아스파라테이트하고 그 233번 아스파라테이트하고 글루타메이트가 이 파릴레이션의 중요한 레지두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 어떻게 찾았냐? 너무 길어서 너무 실험 많이 해서 알려드리기 힘들어요. 그랬을 때 게스터민 E의 이 D하고 이 부위는 링커 리전에 속해요. 아까 그 부위는 링커. N터미널 도메인과 C터미널 도메인을 연결시켜주는 링커 부위가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를 뮤테이션을 시켰더니 아니나 다를까 게스터민 E의 플라즈마 멤브레인 로컬라이제이션도 억제가 됐고, 그 다음에 멤브레인 로컬라이제이션도 이 뮤테이션에 의해서 억제가 됐어요. 그리고 에, 역시 파릴레이션도 근데 완벽하게 억제는 안 시켰네. 100%는 아니래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그 getSome의 파릴레이션도 억제를 했어요. 여기까지 밝히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파릴레이션, NAD, 제이는 인비트로 스터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게스터민 E를 퓨리피케이션 한 다음에 여기 또는 또 뮤턴트, D 뮤턴트를 프랩을 한 다음에 파5하고 섞고 거기다 파8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 파릴레이션을 위해서 NAD가 필요하거든요. NAD 플러스를 조효소로 넣어주고 그랬을 때 파릴레이션이 뮤테이션 일어나면 안 일어나고 그냥 와일드 타입은 일어난다는 걸 인비트로 규명을 했고, 또 파릴레이션이 안 되는 뮤턴트는 셀데스가 파이롭토스가 안 일어남을 밝혔고, 그 다음에 뮤턴트가 올리고머라이제이션이 안 된다는 걸 또 밝혔어요. 자, 다음은 그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 다음에 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은 그 옥시데이션과 파릴레이션이 일어나서 변형이 일어났죠. 일어나면은 도대체 게스터민 E가 잘리지도 않고 올리고머라이제이션 되거나 아니면은 아까 그 인트로덕션에 말씀드렸죠. 그 N터미널 도메인이 그 C터미널 도메인에 가려져 있다고. 그래서 멤브레인에 구멍을 못 뚫는 거라고. 그래서 C터미널 도메인에 구멍이 뚫린 부위가 혹시 파릴레이션에 의해서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를 밝혔어요. 예,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실은 중국 교수님하고 같이 그, 그 몰리큘러 다이나믹스 하시는 분하고 코어 아닌 코어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예. 이 랩에서도 아마 그걸 시도를 했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3D 스트럭처로 구조가 인비보든 인비트로든 저기 그 펴지는 구조를 잘 보기 힘드니까 아마 머리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거는 이 게스터민 E의 N터미널 도메인하고 C터미널 도메인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붙어 있어 숨어 있는 중요한 부위에 그 플렉택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나도 모르겠는데, 이 숨어 있는 부위에 플렉택을 집어넣어서 이게 노출이 되기면 이 얘네들이 떨어져서 프래그먼트하고 C터미널 도메인이 떨어져서 그 숨어 있는 부위가 노출이 되면 IP를 할 수 있는 거죠. IP. 그래서 웨스턴 블라스로 검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UV를 주게 되면 그, 그 플렉택을 뮤턴트 1, 그 접촉 사이트 하나, 둘, 뮤턴트 3, 1, 2, 3에 붙였을 때 UV를 주게 되면 이게 노출이 돼서 IP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그랬을 때 이것을 파프1 이니비터나 페로스타틴 1에서 리피드 ROS 블락에 의해서 이 노출된 부위가 다시 사라진다. 따라서 리피드 ROS 파푸얼에 의한 파듈레이션과 리피드 ROS에 의한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에, 아니죠. 리피드 ROS는 그 페로스타틴으로 억제했는데 노출 부위가 노출이 그대로 일어나고 파듈레이션에 의해서는 노출이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B번 이게 뮤턴트 1, 2, 3가 그 똑같은 실험한 건데 B번 이 6B의 데이터의 결론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그 파듈레이션에 의해서만 그 숨어 있는 부위가 펴진다. 하지만 리피드 ROS는 그거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B번 데이터를 냈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시스테인 두 개. 이거는 옥시데이션 되는 부위잖아요. 예, 옥시데이션 되는 부위를 뮤테이션 시키면 노출이 관계가 없지만 파릴레이션 부위를 뮤테이션 시키면 노출 부위가 노출이 안 된다. 그런 실험을 해줬고 그 다음으로는 뭘 했냐면 예. 그러면은 UVCA에서 활성화된 게스터민 E가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가느냐 가게 되면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어떤 리피드에 바인딩을 하느냐 를 밝히기 위해서 그, 그 어느 회사에서 그 리피드 스트립을 팔거든요. 각 포스폴리피드, 포스폴리피드, 포스페티드 이노시톨, 이노시톨하고 세린 이건 포스폴리피드 스트립인데 리피드 포스폴리피드 스트립을 산 다음에 여기다가 게스터민 E UV로 활성화된 게스터민 E를 갖다 붙이면 이렇게 닷으로 나타나는데 게스터민 E가 PI4P, 포스페티드 이노시톨, 포스페티드 포스페티드 4 모노포스페이트 PI4P PI4P의 어피너티가 좋고 그 외에 포스페티딕 엑시드의 어, 어피너티가 있다는 것을 밝혔죠. 예. 예. 원래는 포스페티드 이노시톨 포스페이트의 게스터민 E가 어피너티가 좋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PI4P에 특히 어피너티가 있대네요. 기본적으로 PI4P는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인너 리플렛 안쪽에만 존재하고 안쪽에 메이저는 아니에요. PI4P는 PI45P가 제가 알기로는 4P보다 45P 345, 45, 345 다 있는데 45보다는 4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포스폴리피드 맞고요. 포스페티드 이노시톨 그러니까 포스폴리피드 중에 포스페티드 드디어 이노시톨 이러시다. 예, 이거 맞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멤브레인 스트립으로 간단하게 하면은 다른 사람 같은 실험이 끝날 텐데 이거 갖고 네이처 내려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티피셜 라이포솜을 합성을 한 다음에 그 게스터민 E를 UVC로 활성화시킨 세포에서 활성화시킨 C를 가지고 직접 그 라이포솜에 타겟팅 되는지를 보았는데 여기 보시면 컨트롤에 비해서 UVC를 준 게스터민을 주게 되면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좀 다르네요. 구멍이 송송송 난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포솜의 로컬라이제이션은 그 파프1 이니비터나를 치면은 안 일어나고 그다음에 와일드 타입은 일어나지만 그 파릴레이션 안 되는 뮤턴트에서는 안 일어나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 시스테인 뮤턴트에서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증명을 했어요. 자, 6번까지가 이분들이 한 실험의 데이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대충 한 거죠, 대충.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네이처에 내려면은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나? 결국 네이처 저널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개나 소나 다 한 번씩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인들한테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임팩트가 있게 이거 도움이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런 걸 못하면 이 페이퍼는 네이처로 못 가요. 그럴 때는 셀이나 좀 더 학구적인 페이퍼, 더 학구적이고 골치 아픈 페이퍼 쪽으로 가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 실어본 적은 없지만 셀을 더 좋아합니다. 더 학구적인 거. 어쨌든 마지막은 이분들이 이제 이런 자기들이 발견한 현상이 그럼 저 실제 그 항암제를 투여하는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를 밝혔습니다. 이, 이분들이 이제 약제를 또 스크리닝을 줄줄이 했더라고요. 수백 가지를 했겠죠. 또 약제 패널을 가지고 파이로프토시스를 일으키는 그 약제를 선별을 했어요. 여기서 선별된 약제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H2O2, 하이드로젠 펄옥사이드 당연히 파이로프시 일으킬 수 있어요. 단 일정한 농도에서. 예. 농도가 높으면 얘는 그냥 네크로시스로 터져요. 그러니까 일정한 농도에서. 아주 적은 농도면 파이로프시스 안 일어나고 에이포프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게 선택됐을지 문제는 바이타민 C. 요것도 파이로프시스를 일으켰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라파촌. 베타 라파촌은 그 멕시코에서 나오는 무슨 식물 추출물이래요. 라파초네이트 뭐 해가지고 식물 추출물이 파이로투스를 일으켰는데 이 파이로투스를 일으킬 때 게스터민 E의 파릴레이션이 일어나는 걸 봤더니 이 세 가지 약물이 다 일어났다네. 파릴레이션이. 그리고 아마 저 교수님 바이타민 C 같은 경우는 오버도스 관련해 가지고 그 저 그 저희 저 뭐였죠? 그 마크로페이지하고 ROS가 인플레이션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 가지고 연관해서 아마 한 것 같긴 한데, 이건 셀 레벨에서 한 건데요. 힐라셀 네, 갖고 한 거예요. 셀레벨에서, 네, 힐라셀. 아마 그, 그래서 아마 ROS 레벨도 아마 같이 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마크로페이지 레벨도 늘고 ROS 레벨도 같이 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번 했을 때 나온 결과였었거든요.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오버도스를 했을 때. 네. 바이타민 뭐, C는 근데 이해는 예. 안 가는데 뭐 기전을 알아야지 뭘 뭐, 이해를 하는 줄. 그러니까 저도 기전을 모르겠고, 저희 옆에서 실험하시던 분이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바이타민 C 오버도스가 별로 안 좋다라고 했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바이타민 C 했던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 바이타민 C 전도사 연세대학교 그분 누구시죠? 그분이 저희 랩에다가 했다가 그, 이펙트가 턴오버가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그랬었는데, 그분이 누구였더라? 이름 잃어버렸는데? 네, 어쨌든 뭐 거기 어쨌든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예.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네, 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저도 모르는 거라서 이런 그냥 이렇게 약물이 나왔다. 예. 이 피겨 7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그 네이처에 실기 위해서 갖다 붙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이 내용은 별로 재미가 없고 설명이 잘 안 돼요. 어쨌든 H2O2나 바이타민 C, 라파촌, 베타 라파촌, 베타 라파촌을 쳤더니 일어나고 이런 파이로토시스 때 게스터민 E가 활성화된다는 거를 파릴레이션 된다는 거를 비번에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런 약물에 의해서 파이로프토시스를 일으키는 약물에 의해서 게스터민 E의 파릴레이션과 또 N터미널, C터미널 바인딩 리전이 노출이 된다. 그러니까 퍼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퍼진다. 활성화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약물에 의해서 리피드 ROS도 증가를 하고 또 게스터민 E의 올리고머라이제이션도 증가하고 F는 멤브레인 타겟팅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G는 이번에는 이분들이 힐라셀을 누드 마우스에다 제노그래프트 한 다음에 키우게 되면 종양이 이렇게 자라는데 여기다가 페롭티스 유도 약물인 RSL3를 치면 별 차이가 없네요. 예, 별 차이가 없네. 하지만 카머스틴이라고 DNA 알킬레이팅 에이전트,
DNA 알틀레이팅 에이전트는 우리 그 항암제의 한 그룹의 아주 다양한 항암제 그룹의 하나인데요. 얘도 역시 DNA를 알틀레이션 시키면서 DNA 데미지를 일으키는 약물입니다. 카무스틴이랑 같이 치게 되면 RSL3랑 이때는 그 종양이 엄청 작아지네요. 그랬을 때 RSL3하고 카무스틴을 같이 칠 경우에는 종양이 이렇게 작은데 여기다 게스터민 E를 낙다운하니까 종양이 적어지는 게 줄어드네요. 그 얘기는 RSL3하고 카무스틴에 의해서 게스턴 E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세포 사멸을 파이로프스를 유도하면서 그 종양을 작게 종양을 죽였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RSL3와 카무스틴의 효과는 게스터민이 낙다운 세포 중에서도 낙다운 한 다음에 와일드 타입을 발현을 하면 다시 종양 치료 효과가 있다가 그러나 그 시스테인 뮤턴트 또는 파릴레이션 안 되는 뮤턴트에서는 이런 효과가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리고 종양 주위의 그 이뮨셀을 보니까 보시면 그 종양 주위에 이 파이로프스를 더 많이 유도함으로써 그러니까 같이 카무스틴을 써가지고 같이 코어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 NK1.1, NK셀이 종양 주변에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이토톡식 T셀 중에 인터페론 감마, 또 퍼포린, TNF는 아니네. 퍼포린과 인터페론 감마를 발현하고 그 다음에 그랜자임을 발현하는 것도 아니네. 어쨌든 인터페론 감마 또는 퍼포린을 발현하는 그 다음에 인터페론 감마하고 퍼포린 발현하는 사이토톡식 T셀. 그러니까 인터페론 감마하고 퍼포린 발현하면 우리가 다른 말로 이펙터 T셀이라고 하죠. 이펙터 T셀과 NK셀이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리피드 ROS에 의한 옥시데이션보다는 게스터민 E에 의한 E의 파일레이션이 이게 힌지 리전, 링커 리전, 이분들이 힌지라고 했지만 링커 리전의 변형을 초래해가지고 게스터민 E가 컨포메이션 체인지, 이게 펴졌다는 얘기입니다. 붙어 있다가 펴졌다. 그래서 그, 어, 트랜전 파릴레이션이 서피터 게스터미 옥시볼리오라지. 그 다음에 이것이 일어난 다음에 게스터미 2가 그 시스테인 156과 180의 옥시데이션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생기면서 올리고모라이제이션이 일어나서 게스터민 2가 PI4P가 많은 멤브레인을 가서 구멍을 뚫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풀랭스 게스더민이 그냥 잘리지도 않고 활성화된다는 게 이 논문의 큰 의미인데 이 논문의 문제점은 UVC가 실제로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UVC는 잘 내려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UVC 데미지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기 때문에 이 논문이 좀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아마 풀랭스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다른 포스트 트랜슬러럴 모디피케이션에 의해서도 아마 데스민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설을 제시하고 있고 그 예로 그 게스터민 D가 최근에 2024년 이 논문하고 거의 비슷하게 게스터민 D가 그 팔미톨레이션은 리피드 패티엑시드가 붙는 거예요. 예, 붙음으로써 그 게스터민 D가 안 잘리고 활성화된다는 페이퍼가 사실은 있었고요. 그건 저도 읽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다른 포스트 모디피케이션의 예로 요즘에 이제 게스터민에 대한 연구 중에 이제 박테리아와 같이 로우 유카리오틱 셀에서 또 게스터민 호몰로그가 있거든요. 걔네들이 활성화되는 메커니즘 보면은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C터미널 도메인이 완벽하게 가리지 않고 N터미널 도메인이 하나 갖고 이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얘를 가리고 있다가 펴지고 그런 시스템 그게 레독스 레귤레이션 ROSA에서 옥시데이션 리덕션 되면서 펼쳐지고 올리고마레이션 되고 그런 시스템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문도 사이언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죠. 사실 이분들이 맨 처음에 연구 진행이 리피드 퍼럭시데이션으로 증명을 했는데 사실은 리피드 퍼럭시데이션은 파이롭토시스가 아니고 페롭토시스의 홀마크입니다. 페롭토시스는 리피드 퍼럭시데이션으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는 셀데스고 에, 그러면 페롭토시스에서 게스터민 E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 그건 아직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건데 이거하고 뭐 하나가 더 끼인 건데 학생들은 잘 알고 있겠죠.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페럽토시스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이런 메커니즘이 페럽토시스에서는 일어날 거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왜? 이것도 일어날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좀 방어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예. 왜냐면은 그 RSL3만 가지고 그 UV 그 플랭스 겟서민 E가 활성화되는 걸 이 사람들은 못 봤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하자면 RSL3 갖고 안 죽는 세포도 많아요. 그다음에 페롭티스 그 인듀싱하는 리에이전트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RSL3 딸랑 하나 갖고 스터디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논문은 저로서는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아,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소림 학생 질문 한번 해주시죠. 질문. 예? 질문. 네, 질문. 질문. 질문 없습니다. 없다고? 네, 네. 이해는 선생님, 됐어요. 예. 제가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네. 그, 네네. 아마 내가 정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시고, 어쩌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본 논문, 저희, 태훈 선생님 그 논문 되게 흥미롭게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UVCC, 그러니까 울트라 바이올렛 같은 경우 보통은 이제 DNA에서 사이미딘 뮤테이션 일으켜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UBCC를 써가지고 DNA 데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마이토콘드리아 피전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DNA 데미지를 인해서 그 팔프 1이 파 릴레이션 됐을 때 팔프 5가 파이프5가 연결돼서 이제 게스타민 2의 N터미널하고 C터미널을 노출되게 만들어서 노출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마이토콘드리아 피전이 일어나면 이제 사이토크롬 C에 의해서 그 리피드 ROS가 생기고 리피드 ROS의 경우 그, 저기 베스템이 2에 있는 시스템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이거에 의해서 셀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붙어서 붙기 전에 올리고머레이션을 입혀서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붙어서 이제 셀 스웨링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그렇죠. 에, 그런, 세포 안에서 DNA 대미, 아마 UV, 근데 이 사람 UV, 좀 이해가 안 되는, 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이게, 뮤테이션 단계에서 이게 리페어 되는 상황에서 이제 파이프 안에 익스프레션이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뮤테이션 된 상태로 인해서 파이프안의 익스프레션이 증가하는 건지 그 차이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히스토온 단백질 늘어난 거는 보였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분명히 그 리페어에 관여한다고는 보는데
아까 보면 히스톤 단백질 합번이 늘어난다고요? DNA 지금 데미지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은, 활성화되는 겁니다. 파가 활성화됩니다. 파포원이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 그러니까 활성화되는 게, 좀 이해를 못해도 좀 익스프레션 되는 게, 이게 단순하게 리페어 과정에서 활성화가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뮤테이션 때문에 증가하는 건지, 자체 파포원이 때문에. 뮤테이션이요? 아, 파포원 뮤테이션은 사실 제가 DNA 데미지 리페어의 전문은 아니래 가지고요. 잘 네네네. 모르는데 그 DNA 데미지를 받게 되면 그 지역을 그 마킹을 하기 위해서 파포원이 와서 파릴레이션을 폴리 ADP 라이보스를 끝에다가 마구마구 양쪽 끝에다가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게,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이 늘어난 거 보면 리페어리 더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히스톤 단백질이 늘어나는 건 아마 이 사람들이 그걸 늘어나려고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똑같, 아닌데, 그분들이 예. 보여주는 건 히스톤 단백이 똑같아야 되는데요. 아, 아, 그래요? 이게 늘어났다고요? 늘어났다고 아, 늘어난 게 리프레스에서. 그래서, 아니고요. 여기서 예, 히스톤은 그 목적으로 쓴 게 예, 아니고 예, 이분들이 뉴클레우스하고 사이토돌 단백질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예, 뉴클레우스를 많이 뽑았다고 나타내줘야 되죠. 뉴클리어 프로테인 마커입니다. 히스톤은. 음, 사이토돌릭 마커로 LDH,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겐을 썼고요. 그 아, 뉴클리어 마커를 이건 마커입니다. 마커. 아, 이분들이 그냥 플라즈마 멤브레인 마커는 소디움 포타슘 ATPase를 썼고요. 그다음에 예, 그 저기 그 뉴클리어 프랙션 이분들이 그 뉴클리어 프랙션 마커로 히스톤을 썼습니다. 히스톤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음, 마커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것 때문에 좀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예, 아무 이게 리페어라고도 관계 없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은. 네, 오히려 리페어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네요, 오히려. 리페어 그거는 과정에서 나온, 그거는 그 리페어 과정에서 나오는 거 맞고요. 예, 그거는 그 DNA 데미지 리페어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따로 언급한 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건 굉장히 많. 그 음, 뭐야? 그 생각이 안 나네요. P53 그 뭐야? 뭐 나오는 담배 그거 뭐지? 안 떠오르는데요. DNA 리페어 메커니즘은 이 바닥에서 또 엄청난 분야로서 아마 많은 연구가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쪽은 아니라서, 유전학 쪽은 저도 아니라서, 예, 이 음. 한 지금도 그리고 이거,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거 보면서, 만약에 이대로 실험을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UVCC는 뭐 아시겠지만 거의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 좀 이상합니다. 이 논문이. 근데 지금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에서 UVC 같은 경우는 스킨 캔서 쪽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스킨 캔서 네?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피부암이에요, 피부암. 피부암이 UVC가 들어갑니까? 아니, UVC 관련해서 피부암 관련해서 많이 쬐 경우에 UVC를 쓸 일이 UV 우리 그 태닝 할 때 UVC 써요? 보통 적게라마 나와서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얘기는. UVC가요? UV요, UVC 말고 UV. UV는 피부암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모든 암 다 일으키죠. UV는. 그쵸, 그쵸. 근데, 그러니까 UV는 UVC 피부 말고, 노화는 UV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걸 얘기를 원하는 하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대로 맞다면, 만약에 아까 얘기한 사이토크롬 C 넉아웃 시킨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그 치료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 오히려 그럼 스타베이션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사이토크롬 C 낙다운 시키면 오히려 이거 치료를 목적으로 쓸 경우에, 그럴 경우에 스타베이션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셀 스타베이션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사이토크롬 C가 없으면 세포는 죽을 수밖에 없네요. 호흡을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건데, 그거는 이걸로 말도 안 돼. 아까, 사이토크롬 C는 그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하는 게 계속 넉다운 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아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거는 네. 세포잖아요. 세포. 아니, 인비트로 물론 그렇죠. 셀 레벨.
그렇죠. 그래서 얘기한 거야. 만약에 이게 그, 그 마일드하게 한다 그러면 이대로 물론 보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보기 위해서 이제 셀 라인에서 보기 위해 만약에 이걸 필요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단계로 이제 해야 될지. 물론 아까 그 파이프 1하고 파이프 5 넉다운 시킨 그걸 보여주긴 했는데. 예, 그 진짜 좋으신 네. 질문입니다. 응, 좋으신 응, 응. 이, 이 셀데스 패스웨이에서 이분들이 건드린 파프1, 뭐 마이토콘드리얼 피션하고 관련된 또는 마이토콘드리얼 ROS하고 관련된 물질 이걸 건드리면 그 너무 큰 얘네들이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작이 나는 게 아니고요. 이 셀데스에서는요, 제 생각에는 제 의견입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를 억제하는 게 가장 스페시픽하게 억제하거나 또는 마지막 단계를 활성화시킬 때 가장 스페시픽하게 활성. 따라서 이분들의 목적도 그렇고요. 이분들의 가장 메인 타겟은 게스터민 2입니다. 2. 예, 어찌어찌 해서 어떻게 해서 결국 게스터민 2가 활성화돼서 세포 사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스터민 2를 활성화시키면 세포 사멸이 일어나고 또 억제하면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데 실제로 이, 이 2024년도에 이거를 게스터민 2는 아니고 게스터민 D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몇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마지막 단계. 이 위쪽에 음, 마이토콘드리아 사이토크롬 C를 억제하는 세포는 생각할 수 없는 에, 거고요. 파를 뭐 억제하거나 뭐 모듈레이션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이미 다 이니비터 갖고 다 만들긴 만들었지만 그게 뭐 약물 치료? 파 정도는 못할 것 같아서 쓰면은 아마 이거 내가 가지고.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테스트를 다 해봤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파 이니비터는 아마 이거 나오는 거 보니까 상품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 루카페닙 그래? 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이미 약품화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음, 파가 파이로프스를 일으킨다는 건 이분들이 처음 밝힌 거고요. 파 네네네. DNA 데미지 리페어하고 파르사라토스라는 셀 데스에서 관여한다는 게 알려져가지고 그거를 네네네. 억제하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 이니비터가 나왔을 겁니다. 이분들의 음, 이 목적, 이 기전은 이분들이 페이퍼 하나 냈기 때문에 요게 네네네. 파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을 한다. 이분들 거기까지 연결하려면 아주 많은 페이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멀었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포스코 이노시톨 관련해서 스크리닝한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네, 포스코 이노시톨 3하고 4하고 4, 5, 5하고 3, 4, 5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어, 그거 보면서 조금 특이한 걸 봤는데, 보통 제가 제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바로는 3 4, 5, P2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멤브레인 트랜스포터하고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라 결론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여가 없다는 거가 이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다시 한 번만 말씀. 그러니까 멤브레인. 보통은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 이른저른 어, 물질 이동시키는 사이토스케일을 이동한 네트워크에서 얘들 트랜스포터가 보통 제가 했을 때는 이너시 4, 5, P2로 액티베이션이 많이 된 거를 제가 웨스턴으로 많이 봤거든요. 전에 과거에.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는 그 파이롭토시스 관련해서는 이 트랜스포터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플라스마 멤브레인 자체에 대해서 있는 리피드 관련해서 거기서부터 파이롭토시스 일으키는 게스타미가 관련이 있고 계속 움직이는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 무슨 말, 잘 이해를 제가
아, P, 그, 저도 P5, P4P가, P4P, 사실 저도 우리 교수님하고 똑같게 PI45, P2에 관심이 네네네.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수님께서는 그 멤브레인 트랜스포터하고 관련이 콘서트, 네, 저는 그거에 더 관심이 근데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PI3, 4, 5, P2가 소위 말하는 리피드 마이크로 도메인,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피드 마이크로 도메인에 농축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트랜스포터도 네네네. 상당히 농축돼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여러 가지 시그널 몰리큘도 PI45, P2하고 관련돼서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음, 그렇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PI45, P2가 PI3 카이네이즈에서 활성화되면 네, PI345, P2로 그렇죠. 전이되고 또 네, PI45, P2가 PLC에 의해서 활성화되면 잘리면 뭐 PKC하고 칼슘 시그널도 전하고 그렇죠. PKB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좀 그쪽으로 해보려고 공부를 많이 좀 했는데요. 네. 임난 학생한테 주문을 했는데 한 2년 동안 별로 진전이 없네요. 예. 어쨌든 PI4, P는 바이올로지컬하게 그거 그것만 놓고 보면 네. 중요도는 좀 떨어지죠. 근데 음, 피포스페티딘 이노시톨 포패스웨이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연구가 잘 그렇죠.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저희 예. 쪽에서도 한 20년 전에 했던 내용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아니, 거기서 그때는, 요즘에 그래도 많이 밝혀졌어요. 그때보단 물론 나아요. 그렇긴 한데, 음, 왜냐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그 리피드 센서라거나 이거를 멤브레인에 어디 있는지를 이게 정확히 디텍션을 해야지 뭘 해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눈에 안 그렇죠. 보이면 하기 로컬라이저는, 힘든 거잖아요. 음, 예, 그런데 요즘에 좋은 그 리피드 뭐라 하더라? 리피드 바이오 센서? 포스펄 리피드 네네. 바이오 센서가 좀 몇 가지가 좋은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요. 그걸 해보려고 뭐 바이오 센서도 준비하고 했는데 뭐 제가 안 하니까 진도가 늦네요. 예. 저는 그쪽에 관심이 많고 저도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 게스터민 E가 그 네.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는 그 포스펄 리피드에 어피니티가 있다는 거는 잘 알려져 있고 따라서 포스페티딘 이노시톨 포스페이트에 바인딩 잘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PI4P 음, 요거는 양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정말 별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풋파이프 예. 근데 워낙 이 효소는 다 밝혀졌는데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 PI45P2가 리피드 마이크로 도메인에 농축돼 있고 여러 가지 트랜스포터는 잘 모르겠는데 어, 어, 리셉터에 네. 그 트래피킹, 멤브레인 트래피킹하고 솔직히, 관련이 있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이번에는 단순히 네. 뭐 인산화되면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엔도사이토시틱 어댑터들이 그 인산화된 다음에 그 옆에 포스페티딜 이노시토 그래가지고, 4,5P2의 바인딩을 해야지 더 잘 그렇죠. 끌어들인다거나 아니면 끌어들인 다음에 오래 있어서 그 리사이클링 엔도돔으로 안 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거나 어쨌든 그 멤브레인 리셉터 트랜스포터나 리셉터 멤브레인에 있는 몰리큘들이 어떻게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올라가고 할 때 예전에는 단순하게 인산화되고 뭐가 붙고 그러게 했지만 리피드 어, 그 옆에 있는 리피드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거는 요즘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포스페티드 이노시톨 포스페이트 P5, P2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제가 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또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예. 제가 막 학생들한테 하나 질문할 진짜 단순하지. C터미널하고 N터미널이 뭐예요? 답변할 수 있는 학생.
C터미널, N터미널. 예. 이게 C터미널. 뭐예요? 뭐, 예. 이건 그게 학생이 뭐야, 알고 그러니까 무슨 기하고 그 구조식이 어떻게 되죠? 답변할 수 있으나 진짜 단순한 건데. 알고 있어요. 다 이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설마 이거를 모를 일은 없겠죠? 그래서 김예훈 학생이 얘기할 거예요? 김예훈 학생? N터미널하고 C터미널. 단백질 폴리펩타이드 체인의 N터미널과 C터미널이 뭐예요? 터미널은 아미노기? 아미노 음, 터미널이라고 얘기하면 돼. 아미노 터미널. 아미노 아미노 터미널? 터미널. 그 음, C터미널은 뭔 터미널? 카복시, 그렇지. 그럼. 분자식은요? 구조식은 분자식이요? 구조식 NH2?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치? 아민기, 아민. 암기 음, C터미널은요? COH, 그렇지. COH, H. 카복실릭 엑시드. 그래서 이 논문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아, 재밌게. 저도 이거는 재밌네요. 너무 되게 재밌네요, 저는. 왜냐면 내용이, 제가 하고 있는 우리 그 한규리 학생, 한유진 학생, 한규리 학생, 이소림 학생, 송다정 학생, 임난, 쉐바, 타마나 이 일을 제가 이거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처럼 억수로 많이 돈 뿌릴 수는 없어요. 아니, 이분들은 저희 보면서 지금 어필 들어간 사람 보고 이거 다 하려 그러면 애들을 갈았을 텐데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인원 보고. 인원이 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보고. 이분들 진짜 어서십을 실험 보면 다 별로 안 돼요.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결론은 학생을 엄청 갈았다는 얘기인데. 네이처셀에 이 정도 하는데 학생 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네. 근데 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아요. 아, 조금 뭐, 그렇긴 하죠. 좀 좀 몇 가지는 좀 매끄럽지 않은 면이 있는데 뭐 응. 그래도 충분히 잘 한 거고 연구 내용을 보면 뽀조라는 학생이 혼자 있네요. 거의 혼자. 어, 이 학생 이분은 집에 못 갔겠네 거의. 예. 그렇죠. 박사 7년 안에 박사에서 7년 안에 졸업할 수 있었을까라는 예. 그래서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음, 실험 잘했어요. 재밌었어요. 아, 참, 그리고 아마 저희 만약에 학회 갔다 와서 7월 12일서부터 15일 그거 끝나면 아마 그거 제가 그 내용 가지고 발표를 하기는 할 텐데, 혹시, 제가 가는 거는 아, 학생들, 세포 푸셨어요? 세포. 어떤 거요? 293셀하고. 지금 문제가 좀 생겼어요. 새 문제가 아니고, 지금 CO2가 수요일 날 들어온대요. 예.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 조언 네, 드리면요. 그, 네, 제가 셀컬처만 엄청나게 오래 해본 테크니션 입장에서 제가 조언 드리면, 그, 네네네. 이번에 서브컬처 하실 때는요. 75 네네네. 스퀘어에다가 네. 10ml 넣지 마시고요. 18ml 넣으세요. 빨리요. 예. 한 번만 네. 해주세요. 제가 그 알겠습니다. 세포가 떻게 죽었는지 저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ml. 네, 그러면 저기 절대 그렇게 한꺼번에 아니고 그 보여주신 사진은 그 네. 왕창 죽은 다음에도 워시를 계속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세포가 굶어 죽었다고 생각해요. 굶어 죽었다. 딱 그 맞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배지 넉넉하게 많이 네네네. 넣어주세요. 많이. 네. 예. 아, 그리고 저기, 저 엔도 저기 내분비학회 갔다 오는데 혹시 듣고 싶은 내용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들어와서 서머리 아마 제가 서머리를 할 거거든요. 네. 내용 있으면 학생이나 뭐 해서 듣고 싶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한 7월 제가 가기 전에 한 9일이나 10일쯤에 아마 그, 그것들이 나올 거예요. 뭐, 토픽이나 이런 거 뭐, 나올 테니까 혹시 관련하는 거 있으면,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듣고 와서 할게요. 저는 보통 가서 거의 하루 종일 듣고 오거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듣고 오기 때문에, 아침부터 듣고 오기 때문에, 예. 중간중간에 그런 거 들을 수 있으니까, 혹시 듣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제가 그, 리스트 보내줄 테니까, 예. 얘기하시면, 그 내용이랑 정리해서 제가, 그, 끝나고 나서 거기 미국 갔다 와서 제가 다시 노몬스타트에 발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리스트 알겠습니다. 주세요. 네네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학생이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다음 주는 다음 주에, 에, 누가 하나. 예. 임란, 임란, you are writing the review paper, right? Yes. Okay. 어, 그, maybe in introduction, you are writing introduction for the osteoarthritis, right? Osteoarthritis and EB. Okay. Can you present the introduction section of your review you are writing now and next week? Okay. Okay? Okay, just briefly. Okay? Okay. Okay. Thank you. 있습니다. 네. 한영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예, 링크 뭐 이런 거는 다 제가 메일 하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